영어를 가르치는 강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날씨가 좀 쌀쌀해져가지고 어머님들 오실 때 좀 힘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전에 저 앞에서 듣다 보니까 유료 설명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담감이 좀 더 심해졌고요. 최대한 의미 있는 시간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송파 로고스 학원에 처음 와가지고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 소개 페이지를 하나 준비해 봤어요. 네네, 소개 페이지 하나 준비해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학원에서 제가 올해까지는 이제 시대인재랑 그리고 강남하이퍼 본원의대관 이렇게 청솔 이런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가 이제 그 시대인재 재종이랑 이제 로고스 학원 이렇게까지 올해 내년에는 이제 수업을 깔게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학원 중에서 이제 강의 평가를 하는 학원이 있으면 거기서는 전 과목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는 그런 선생이었습니다. 처음이어서 깨알오피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페이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저 평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진 않고요. 어머님들 나중에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에 제가 크게 3가지 정도를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수능 영어 출제 경향이나 아니면은 뭐 난이도 어떤지 이런 거 한번 준비해 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영어 학습법, 그리고 세 번째로 제 커리큘럼인데 사실상 2번, 3번은 좀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묶어가지고 설명드리면 크게 2가지 정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수능 영어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어머님들 요번에 수능 영어 어렵게 나왔다고 들으셨나요? 아니면 쉽게 나왔다고 들으셨나요? 쉽게 나왔다고 들으셨죠? 이 수능 영어가 이게 참 특이한 과목이에요. 이거 왜 특이하냐면 국어랑 수학이 쉽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어도 실제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쉽다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국어랑 수학이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어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관심이 크게 없죠. 국어랑 수학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어요. 실제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현재도 수능 영어 쉬웠다라는 평가가 되게 많은데요. 제가 이거 한번 표를 준비해 봤거든요. 1등급 예상표인데 뭐 업체마다 지금 약간씩 달라요. 어떤 업체는 뭐 4%대 예상하는 데도 있고 어떤 업체는 10% 정도까지 예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대세를 취합해 봤을 때 한 6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정도 나온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6%대 정도라고 하면 이게 이상적인 난이도의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 말씀드리면 이 정도 나왔다고 했을 때 난이도가 어려운 축에 속할까요? 아니면 쉬운 축에 속할까요? 이상적인 난이도. 제가 말씀을 하나 딱 드릴게요. 6% 정도가 나오면 공부를 충실하게 이행한 친구랑 그렇지 못한 친구를 갈라낼 수 있는 거잖아요. 다소 어려운 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여기서 1%대로 갈수록 어려운 거고요. 여기서 이상으로 갈수록 쉽다라고 기준점을 가지시고 여기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은 6%대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난이도로 잘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올해는 6월에는 또 1등급 비율이 1%대였어요. N수생 포함해서. 너무 없었잖아요. 또 9월에는 10%예요. 너무 많죠. 그러다 수능에는 딱 그 사이쯤 적절하게 돼가지고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되게 힘들었던 한 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제가 이제 수능 경향을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이 표를 이제 보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드릴 텐데요. 어머님들 중에 혹시 수능 영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혹은 수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년도 9월 기준으로 어떤 이슈가 하나 있지 않았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전년도 9월. 힌트 하나 드릴까요? 그쵸. 킬러 문항이 이제 배제가 됐고 이런다고 이슈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기준이 여기거든요. 전년도 9월. 그럼 어머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이게 킬러 문항 이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전이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이후가 어려울까요? 지금 이후가 어렵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항을 배제한다라고 했는데 이후가 훨씬 더 어렵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제가 고2에서 이제 고3 넘어가는 학부모님들이 오셨다고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고2 1등급 비율이에요. 올해 이제 어머님들 그 아이들이 10월 달에 봤던 모의고사 가장 최근에 본 모의고사잖아요. 그거 잘 봤다고 하나요? 아니면은 못 봤다고 하나요? 영어를 기준으로? 못 봤다고 하죠. 이 표 보시면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시고 화가 좀 풀리실 텐데요. 요번에 10월 모의고사 고2 1등급 비율이요 2%대입니다.
그리고 2등급 비율은 6%예요. 그래서 합쳐서 전국에 1등급, 2등급 받은 애들이 10명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이렇게 봐볼까요? 전년도 9월 기준으로입니다. 그러면 이전이랑 이후랑 비교해 보시면 뭐가 더 어렵죠? 이후가 더 어렵습니다. 제가 1학년표까지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1학년도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절대평가 영어고 그리고 킬러 문항이 배제됐다 그래서 지금 쉬워지는 추세가 아니라 어려워지는 추세다라고 우선은 못 박아서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정답률 분석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거는 전년도 수능이고 이게 올해 수능이에요. 참고로 올해 수능은 확정은 아닙니다. 이거 가채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 보시는 자료에는 3점이라고 표시까지 해드렸는데 여기는 그냥 3점짜리 문항은 색깔만 다르게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3점짜리 문항도 그렇고 30% 이하 문제만 틀려도 2등급 넘어서 3등급으로 가는 거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수능을 풀어보고 친구들이랑도 막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2등급 받기가 참 쉬운 시험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수능 어려워지는 거 다 인식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시켜 나가야 될까? 그리고 어려운 이유는 뭘까?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보시는 자료에는 제가 막 2, 3등급, 1등급, 3등급 이하 학생들 공부하는 방법을 되게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근데 그거 읽어드리는 거 큰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님들 여기 보시면 1등급 비율이 이전보다 크게 떨어진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거에는 그래도 꽤 나왔는데 최근에는 막 1%대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 막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다른 데서도 설명을 하고 왔는데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게 사실상 맞는 얘기죠. 뭐냐면 수능 영어가 상대평가 시절에는 애들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국어 수학처럼. 근데 절평으로 바뀌고 나서 애들이 열심히 안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딥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량은 당연히 국어랑 수학보다는 조금 가져가야 돼요. 근데 하지만 태도가 좀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태도가 달라졌냐면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측면의 공부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2018년 이후로.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이라는 공부가 뭐냐면 인풋을 최소한으로 해요. 그리고 아웃풋을 최대한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런 공부를 시행하고 있어요.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올바른 방향은 불필요한 것들을 배제하고 본질적인 공부만 집중적으로 한다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 요새 그렇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어떠냐면 최근에 혹시 유튜브에 수능 영어 이런 거 검색해 본 어머님 계세요? 수능 전후로? 없으시죠? 앞으로는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검색을 해보시면요.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막 되게 많은데 뭐 예를 들어 수능 영어 너 아직도 다 읽고 푸니? 막 이런 자극적인 멘트들 있죠. 아니면 수능 영어 2줄만 읽고 답 찍는다. 그쵸? 그리고 최근에 수능 전에는 뭐가 많았냐면요. 수능 영어 이렇게 찍으면 2등급 쌉 가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런 거에 노출이 굉장히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분위기가 좀 괜찮으면 이 표를 다루고 안 괜찮으면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빨리 넘어가려고 그랬거든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달아보면요. 이게 그 찍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참고로 이 통계는 저도 있고 모두가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빈칸 4문제를 찍을 때 이렇게 찍으라고 하거든요. 보통 2, 1, 2로 찍는 게 가장 많다. 통계적으로 2, 1, 2, 2로 찍는 게 두 번째로 괜찮을 거다. 이렇게 찍으면 2개 이상 맞는다. 이게 통계적으로 진짜 맞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분도 저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올해 수능 뚜껑을 따보니까 어떻게 나왔죠? 5, 3, 2, 5입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이 영향을 안 받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수능 선택지별 비율을 갖고 와봤어요. 31번 정답 5번이죠. 근데 5번보다 많이 찍은 거 2번입니다. 32번 정답 3번이죠. 3번보다 많이 찍은 게 1, 2번입니다. 3번보다 많이 찍은 게 1, 2번입니다. 그리고 33번 2번인데 1번 거의 비슷하게 찍죠. 그리고 5번인데 더 많이 2번 찍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특히나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할 수 있는 게요. 수능이라는 시험을 보면은 아이들은 이제 처음 보는 거잖아요. 고3 친구들 같은 경우. 그러면 긴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안 하는 소수의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포텐을 120% 터뜨리는 소수의 아이들이 있는데 다수의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럼 아이들이 풀다가 평소보다 더 안 읽히고 평소보다 더 어렵게 들게요. 그럼 뭐가 생각나냐면 며칠 전에 봤던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해져 있지 않나 요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능 영어 공부를 저희가 대비를 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요. 제가 이거 답을 한번 그냥 써왔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을.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하잖아요. 잘 읽고 논리적으로 사고를 한 후 선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되게 단순하죠. 1차원적으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잘 읽고가 무슨 얘기냐면 우선 우리 친구들이 영어글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읽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제 조교쌤들이 우선은 뭐 의대에 다니는 친구도 있고 참고로 그 친구는 이제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의대생이 조교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아마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도 있고 뭐 사범대 다니는, 영교 다니는 친구도 있고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 어려운 지문 같은 거 주고 나서 야, 너 이거 풀고 난 다음에 지문 나한테 설명해봐 라고 하면요. 망설이는 친구 있을까요? 바로 읽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 두려움이 없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우선은 수능을 잘 보게 되고요. 그러면 지문을 읽는 방법을 얻은 다음에 두 번째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빈칸 유형이나 순서 삽입 유형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 그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문장과 문장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스스로 판단하면서 읽는 친구들. 이 두 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지문이 어렵다고 하나요? 아니면 선지가 어렵다고 하나요? 선지가 어렵다고 하죠. 선지 구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르게 판단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는 순간에는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는 친구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조금 읽었다가 막히면 두세 번 반복해서 읽겠죠. 두세 번 반복해서 읽는 순간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가지? 라고 느끼는 순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 확실하게 이번에 겨울방학 때 인식을 시킬 거고요. 제 커리큘럼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총 4개의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시즌 1을 앞둔 마당에 막 2랑 3랑 4까지 말씀드리는 건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 얘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커리큘럼이 이제 애티튜드라는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요게 제일 좋았다라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거 커리큘럼 중에서 뭐 전체적으로 다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지만 그 중에서 시즌 1이랑 시즌 4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보시면 어법이랑 구문 같은 거 당연히 필수 구문이랑 어법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수능에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만을 함축시켜서 다룬다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기본기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1 이때 충분하게 채워놓지 못한 친구들. 그런 친구 위해서 제가 유튜버거든요. 참고로 검색하시면 안 나옵니다. 제 학생들만 볼 수 있게 이제 링크가 주어지는데 추가적으로 유튜브 수업을 개설해놨어요. 그러니까 수능에 필수적인 걸 배우기에 조금 부족하다. 나는 추가적으로 채우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추가적인 영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 독해인데 독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린 거 있죠. 지문을 정확히 읽고 이해하는 법, 그리고 대입 파악하는 법, 그리고 언어 논리를 바탕으로 사고하는 법, 그리고 선지 구성의 이해. 이렇게가 되게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모든 유형에 대해서 일관적이고 확실한 풀이 메커니즘을 갖게 한다. 제가 요번에 1분기가 딱 끝나고 나면은 우리 친구들이 영어 이렇게 읽는 거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에 대한 자신감 그런 거 생기게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즌 2로 가면은 조금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부분 다 잡고 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2분기 때는 좀 더 심화된 내용 다루고 3분기 때는 실전적인 거 다루고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올해까지는 그 시대인재 콘텐츠를 쓰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시대인재 콘텐츠랑 제 콘텐츠가 2개가 같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시대인재 콘텐츠가 없이도 1년 동안 애들을 재종반이랑 고3이 다 잘 끌고 갔었어요. 근데 요번에 추가가 돼서 아마 콘텐츠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풍부해졌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콘텐츠 이런 거 설명해 드리는 게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그 제자 출신 조교팀 친구들인데요. 참고로 얘기하면 여기 한 줄이 더 있어요. 근데 PPT 잘려서 그 친구들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순서들을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친구들 보시면 저랑 같이 이제 우리 친구들 숙제도 관리해주고 아이들 동기부여도 같이 시킬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뭐 만년 1등급이었던 친구도 있고 3등급이었던 친구도 있고 되게 다양한 캐릭터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강사로서 아이들한테 좋은 수업을 전달하고 좋은 자료를 배부한다. 이거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은 진짜 막 얘는 좀 1등급은 힘들겠다 싶은데도 1이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 동기부여 확실히 갖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계속 얻잖아요. 그럼 계속 열심히 하다가 수능 때 터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 뒤에 보시면 거기 막 수강호기가 있는데 작아서 아마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보이시나요? 아, 보이세요? 자세히 읽어보면 보이실 거예요. 그거 보시면 제가 이런 거는 잘 안 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100점이에요. 막 무조건 100점이었던 애들, 무조건 1등급이었던 애들. 그런 친구들은 수능 끝나고 연락하면 되게 쿨하게 보냅니다. 뭐 쌤 1, 막 이렇게 보내요. 영어는 이러면 아, 됐죠. 이렇게 보내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거기다 올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 좀 드라마틱한 상승을 이룬 친구들 위주로 좀 올려놨는데, 그거 읽어보시면 저랑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생들이랑 어떻게 소통해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성적을 받았는지가 좀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뭐 숙제 피드백이랑 뭐 동영상 강의 막 이런 거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것도 써놨는데 다 읽어드리진 않고요. 어머님들 읽어보시면 아, 이렇게 진행한다 라고 아실 것 같아요. 저 수강호기 이제 한 3개 정도 이렇게 갖고 와봤는데, 제가 지키지 못할 말은 하지 않거든요. 제가 특히나 저희 집이, 여기 오늘 걸어왔어요, 설명에. 그래서 근처 살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그 동네 어머님들이셔서 제가 지키지 못할 말씀은 제가 학생들한테도 하지 않고 어머님들한테 하지 않거든요. 제 거 한 달 들으면 1등급 바로 찍습니다. 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믿고 따라와 주시면 여기 보시면 6월, 7월에 3등급 중반이었던 친구, 4월에는 68점이었네요, 4등급. 그리고 6월, 8월에 3등급, 9월, 10월에 2등급, 수능에서 1등급 찍은 친구. 이런 식으로 점수 이쁘게 올릴 수 있게 되게 단단하게 아이들 준비시켜서 수능 대비시키겠다. 이거는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게 가장 중요한 학원이죠. 네, 토요일 송파 로고스 학원 저희 이제 2시에서 5시로 시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내주시면 안정적인 1등급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강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